안녕하세요. 한글 2004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강 표 배경과 표 캡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배경의 색상 넣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표 배경에 그림 넣기, 그리고 셀에 그림 배경 넣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셀에 걸쳐서 그림 배경 넣는 방법과 셀과 표의 테두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셀 사이 간격 넣기, 그리고 셀 모양 복사하기, 표 캡션과 표 여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표와 텍스트 서로 변경하기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에다가 배경 색상을 입히고요. 또 배경을 색상 대신에 그림으로 갖다가 넣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표를 줄수를 5칸 정도만 하고요. 칸수도 5칸 정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셀을 표를 좀 크기를 전체 크기를 늘리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늘리면 표 셀 전체가 크기가 이렇게 커지죠.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이렇게 적당히 공부하기 쉬운 그림 셀 크기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셀의 배경을 제가 여기에 셀 배경에 표가 지금 하얀색 투명한 배경을 전체 넣지 않았는데 셀 배경색을 한번 초록색으로 넣고 싶다 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측 버튼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개체 속성에 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제가 선택한 것처럼 선택해서 우측 버튼에서 표 테두리 배경에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속성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속성에 가시면은 배경이 있죠. 배경색을 이렇게 채울 거기 때문에 면색을 연한 그린톤으로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색을 넣고 여기서 무늬 색깔도 넣을 수가 있어요. 무늬를 무늬색을 하얀색을 넣어서 무늬 모양을 간단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격자 모양이나 사선 모양을 넣고 싶다. 이런 무늬까지도 여기서 넣을 수가 있죠. 설정 이렇게 넣으면 얇은 지금 제가 선택한 것처럼 각 셀마다 이렇게 배경이 셀 배경이 이렇게 표 배경이 전부 선택돼서 표 배경 자체에 색깔이 들어가고 무늬가 들어가고 이런 셀이 되었죠. 네, 이번에는 이 표에서 배경을 지금 색깔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배경을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을 표 배경으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마찬가지로 표를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개체 속성에 가서요. 배경에 가시면 그림 부분이 있죠. 밑에 그림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이 그림 파일이 있는 곳에 가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선택을 해서 그림을 선택을 해서 열기 이렇게 누르면 그림이 삽입 그림이 들어가죠. 지금이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위에 이렇게 그림 파일이 목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을 해서 문서에 포함 시키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그림 파일이 여기 배경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표 배경으로 들어간 것은 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마찬가지로 표 따라 크기에 따라서 전체 배경으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지금 요 그림은 표가 굉장히 많이 커졌을 때는 이렇게 표가 그림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표 배경에 전부 들어가고 있죠. 처음에 지금 셀에 표 배경 색깔도 넣었고 그림도 두 가지를 넣었을 때는 그림이 우선적으로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색을 넣고 무늬색을 넣은 것은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색도 채워져 있고 그림도 채워져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색보다는 그림 파일이 먼저 앞서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림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조각 나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보기가 싫으시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보기가 싫으시면은 크기에 맞춰 이거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표 크기에 맞춰서 설정이 되죠. 자, 이렇게 그 조각난 그림들이 이어진 것이 없어져서 표 크기에 맞춰서 그림이 커지면서 표 크기에 맞는 그림 사이즈로 변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 배경에 그림을 넣거나 색을 넣거나 무늬색을 넣거나 하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 배경에 이렇게 무늬를 표 배경에다가 그룹 무늬에 그 사진을 넣었는데 지금 요 두 군데 지금 요 가운데 이 부분은 그림 배경을 넣지 않고 싶다. 이랬을 때는 셀 배경을 넣으시면 되겠죠. 표 배경보다는 셀 배경이 우리 눈에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을 6가지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버튼에서 셀 테두리 배경에다가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서 배경, 이번에는 표 배경이 아니고 셀 배경이죠. 셀 배경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다가 연한 하늘색을 넣어서 여기도 무늬가 내가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무늬를 골라서 가로 무늬를 놓고 싶다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보이시죠? 내가 지금 선택해서 6개의 셀을 선택을 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이렇게 무늬색을 넣었더니 배경색, 무늬색 모두가 다 셀 배경은 표 배경에 앞서서 우리 눈에 먼저 보이고 있지요. 셀 배경은 뒤로 가려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셀만 골라서 또 다르게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셀을 테두리 색하고 안에 셀 테두리하고 표 테두리 색 모양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서 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전체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면은 각 셀마다 적용이 있죠. 이렇게 각 셀마다 적용해 가면은 셀 테두리 배경입니다. 각 셀마다 테두리를 전체 모두를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색깔을 넣어서 빨강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적용 범위는 선택된 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선택을 부분만 했을 때는 이제 선택된 셀만 되겠죠. 모든 셀에 되면은 모든 셀이 되겠죠. 지금 선택된 셀만 골라서 전체를 모두를 다시 빨강색으로 적용을 시킨다 했을 때 설정 누르면 자,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테두리에 가서 종류를 점선으로 하겠다 하고 빨간색, 보라색으로 할까요? 하고 전체를 선택을 하면 여기 위에 점선이 되는 걸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제가 아까 설정을 눌렀었나 보네요. 적용을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테두리가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지금은 셀 테두리 배경을 했는데 표 테두리 배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체 속성에 가서 표 테두리, 이번에는 표 테두리를 굵은 2줄짜리로 색깔도 넣어서 파란색으로 넣어서 굵기도 좀 굵게 넣어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표 테두리 배경보다 셀 테두리 배경이 우선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셀 테두리 배경이 더 먼저 보여서 안 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해서 맨 위에 있는 부분만 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셔서 테두리를 종류를 맨 위에 부분만 없게 하면 보이겠죠. 맨 위에가 이 맨 위에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고 선 없음으로 해서 설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누르고 설정을 해서 보면은 맨 위에가 지금 셀 테두리 배경을 없으니까 표 테두리 배경에 있었던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도 표 테두리 배경에 앞서서 우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좀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 셀 사이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표 셀 속성에 가서요. 속성에서 셀 간격을 이렇게 기본 탭들이 있는데 표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셀 간격 기타에 있죠. 여기를 2mm 정도만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내가 원하는 간격을 적어서 설정을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셀 사이의 간격이 2mm로 벌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2mm로 벌어져서 셀 사이에 지금 요거는 이 부분은 셀 배경으로 넣었기 때문에 셀 사이 간격 안에는 이게 배경색이 셀 배경색이 적용이 안 되죠. 셀 안에만 되고. 그런데 표 배경으로 적용을 했던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셀 사이 간격에도 전부 적용이 돼서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셀 배경하고 그리고 표 배경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셀 테두리에서 지금 셀 테두리 바깥성 네모난 표 전체 테두리는 테두리 모양을 다르게 하고 안에 격자 있는 모양은 또 다르게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전체를 한 다음에 우측 버튼에 가셔서요.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시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가 지금 가운데 이 가운데 부분만 원하는 색깔로 점선으로 놓고 싶습니다. 색깔은 빨강색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부분만 적용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만 뒷부분에 설정이 되었고요. 이 나머지 테두리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바깥쪽 모두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한 상태에서 지금 바깥쪽은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좀 굵은 빨간색인데 좀 굵은 색으로 짙으면서 굵기도 굵게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까지 적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에는 빼고 바깥쪽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눌러서 나와서 보시면은 지금 안에 부분에는 얇은 점선으로 해서 하신 것이 보이시고 바깥쪽 부분에는 전부 이렇게 다르게 설정이 돼서 바깥쪽 설정한 대로 또 안에는 안에 설정한 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적용돼서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표를 꾸며서 보았는데 이 표를 꾸민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떻습니까? 표 크기를 이 상태에서 줄여도 크기를 조금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적용이 되고 있죠. 다 각각 셀에. 지금 이 셀은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하고 안쪽
내부에 있는 셀의 테두리하고 서로 다르게 배경을 지정을 했고요. 테두리를. 그리고 표 셀 전체에 표 셀의 그림으로 이렇게 구름의 모양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림 배경을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셀만 선택을 해서 셀을 어떻습니까? 셀 배경색을 무늬색을 넣은 배경색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셀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셀 간격이 떨어져서 2mm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간격을 넣은 표입니다. 지금의 이 형태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꾸미실 때 테두리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제재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꾸며서 멋있는 문서 편집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셀 모양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양이나 셀 테두리 아까처럼 우리가 만들어서 했던 것,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진 표를 다른 셀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복사해다가 넣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요 왼쪽의 셀과 같은 모양을 내가 꾸며서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셀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모양을 갖다가 꾸미고 싶다. 똑같이 꾸미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러기 시간도 걸리고 그러겠죠. 그럴 때는 반대 앞에 있는 셀을 모양 복사를 해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바로 적용을 시켜주게 되죠. 여기 저는 여름 날 그다음 원하는 것을 가을이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글을 썼는데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일단 중간 정렬을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게 글을 입력을 해놓고 보니까 왼쪽처럼 좀 꾸미고 싶어요. 다른 셀들을. 그러면 똑같이 꾸미기 위해서 모양 복사를 해오기 위해서 지금 이 셀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다시 모양을 셀 테두리 배경 주고 문자 모양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사해 올 것을 지금 클릭을 합니다. 춘이라는 글자 모양하고 셀 모양대로 여름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춘이라고 하는 셀에 커서를 두고요. Alt C를 누릅니다. 단축키, 모양 복사 단축키가 Alt C지요. Alt C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 복사 창이 뜨면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표에서 적용 대상도 둘 다 할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름날이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시킬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 선택을 한 다음에 Alt C를 누르면 바로 모양 복사가 이루어졌죠. 지금 춘이라고 하는 셀일처럼 똑같이 이렇게 모양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여름날이라고 하는 글자만 떠왔고 뒤에 배경 이것이 가져와지지 않았죠. 자, 그랬을 때는 Alt C를 다시 눌러보시면은 여기 셀 모양 복사에 이것이 클릭이 없으면 이 배경들을 가져오지 모양을 복사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까지도 가져오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Alt C를 누르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셀 모양까지도 전부 가져오고 있죠. 지금 여기 밑에 부분에는 어떨까요? 지금 가입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모양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 싶어요. Alt C를 눌러서 커서가 간 상태에서 Alt C를 눌러서 자, 이렇게 셀 모양을 전부 가져올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Alt C 누르니까 X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설정이 돼서 가져오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선택을 하고 싶다. Alt C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을이야 라는 부분은 추라는 곳을
복사를 떠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Alt C를 눌러서 또다시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다시 Alt C를 눌러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지요. 똑같이 이렇게 모양 복사, 셀 모양 복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셀을 활용을 해서 그 모양대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캡션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해당되는 캡션을 달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 캡션을 우선 달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우측 버튼에 들어가면 표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버튼으로 들어갔습니다. 캡션 달기가 나오죠. Ctrl N C고요. 캡션 달기 클릭을 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1이라고 하는 캡션이 생기고 있죠. 표 1이라고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표에 관련된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또 요번째 두 번째 것도 표를 캡션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캡션 달기를 누르면 표 2라고 그러면 표 2라고 자동으로 달려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글자의 캡션 제목을 달아놓고 표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캡션의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우측 버튼에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면은 여백 캡션이 있죠. 이 여백 캡션 탭에서 가보면은 캡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아래로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 왼쪽 우측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이렇게 개체와의 간격도 3mm로 할 건지 얼마만큼 더 넓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을 하게끔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캡션의 길이가 굉장히 그 말이 길게 입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을 할 것인지 이것을 클릭을 해두면 한 줄로 입력이 되겠죠. 짧은 글일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설정을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지금 제가 캡션 이것을 길게 나오게 두 줄 이상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자 두 줄로 여러 줄로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줄로 나온 것이 어떻습니까? 한 줄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줄로 입력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캡션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한 줄로 되겠죠. 설정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줄로 표의 너비에 맞춰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로 겹쳐가지고 짧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겹쳐지면서 한 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표에 내용이 캡션의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뭐라고 썼는지를 통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게 우측 버튼에 개체 속성에 가셔서 한 줄로 입력을 하는데 여백 부분까지 너비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바깥 여백을 표에 여백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20 정도씩 줄까요? 전부 20씩 여백을 주고서 선택을 했을 때는 설정을 했을 때는 한 줄로 입력을 하고 여백 부분까지 너비를 확대를 했을 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너비 부분에 이 표의 여백 원래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표의 여백이 지금 여기 여백이 준 만큼의 공간만큼 표 캡션이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 캡션이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이걸 또 여백을 많이 주면 더 보기가 싫으니까 표 캡션의 내용을 좀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왼쪽 여백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백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백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글자가 시작돼서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중간 정렬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알맞게 이렇게 선택이 돼서 글이 입력이 캡션이 표에 알맞게 이렇게 입력이 돼서 보기가 표하고 관련돼서 보기가 편안해졌죠. 이렇게 표 캡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른 표의 캡션들도 이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표 캡션도 편집을 해서 알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과 같은 표가 있고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것을 문자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되어 있는지 텍스트로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처럼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를 표로 바꾸거나 두 가지를 서로 상호 바꾸어지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표를요 선택을 해서 문자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가 없는 텍스트만 되어 있는 문자열로 바꾸어지겠죠. 지금 원하고 바꾸고 싶은 표의 안에 표 안에 커서가 가게 한 다음에요. 표에 가서 표를 문자열로 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열로 바뀌게 되죠. 클릭을 해서 이제 분리 방법을 지정을 하게끔 하는데요. 심표로 할 수도 있고 빈칸으로 할 수도 있고 기타 문자열을 내가 입력을 해서 문자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탭을 이용을 하지요. 분리 방법을 탭을 하겠다고 설정을 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문자표를 탭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 사이사이 전부 탭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런 문자열들은 다시 표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반대로 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부분까지 표로 바꿀 부분까지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표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문자열을 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표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넣기 분리 방법 지정을 내가 원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보통 표로 만들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설정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가로 칸에 그 너비가 다 같게끔 됐죠.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이렇게 폭을 조정을 해서 본인이 셀 크기 변경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7강 표 배경과 표 캡션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